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강남 지역은 최근에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뭔가 이주 수요가 많아져서 그런지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또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방은 하락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는 일희일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투자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은 하루하루 나오는 부동산 이슈에 좀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고민들 저희가 함께 단단히 묶어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부터 부동산 관련된 시장 팁도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가능하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죠. 서울전화 02-545-79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부동산 투자에 힘이 될 수 있는 부동산 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주제 확인해 보시죠. 평균 수명은 점차 늘어가는데 은퇴 시기는 갈수록 빨라집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금융상품이 있죠.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여러분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새로운 노후 준비에 대한 주택연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은퇴 후에 그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들 여전히 굉장히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는가 봐요. 최근에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네, 가입자 수가 계속 늘고 네. 있죠. 우리도 지금 그 선진국 이웃나라 일본처럼 지금 굉장히 노인층 인구수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령화 사회가 이제 진행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맞다 보니 어떤 노후 자금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그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이 시간 속에 어떤 자금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택을 갖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인데 결국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해를 하시고 가입자 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주택연금을 좀 활용하는 방법, 장점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고령화 시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우리가 좀 급속히 지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650만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약 한 13% 정도를 차지하는데 일단 14%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 고령사회라고 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급속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급속한 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어떤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다음은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이제 고정적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장기 주택 저당 대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모기지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매월 받는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증가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지금 가입자 수는 한 5,000명 정도 가입을 했고 2015년도에는 6,400명 정도로 늘어나고 작년에는 1,300명 정도로 굉장히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총 4만 한 2,400명 정도가 지금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주택연금을 가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고 또 1주택자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지금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개정안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액적인 한도를 좀 낮추거나 좀 폐지를 할 이런 지금 추세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제 좀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제 개정안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개정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자, 이런 어떤 주택연금 굉장히 그 활용도가 높은데 일단은 장점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재산세가 지금 25%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문의하시는데 결국은 이것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부부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하셔더라도 남은 배우자한테 지속적으로 지급을 한다. 이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대출 원리금을 지속적으로 받고 향후에 처분 단계에 왔을 때 대출 원리금이 집값보다 높았을 때 결국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 그 손실 부분을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차액을 지불하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차액을 책임져주는 이런 어떤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주택가격이 더 올랐다면은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런 차액에 대해서는 돌려줍니다. 결국은 상속을 시켜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익이 났을 때는 남은 차익이 있다라면 상속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손실 부분이 있다라면 더 내야 될 돈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감안해 준다 이런 어떤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인 증가 이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노후자금 준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집을 자녀분들한테 상속을 하는 이런 개념의 어떤 노후 주택의 노년층의 거주 형태라고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런 주택을 갖고 결국은 노후 활용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앞으로도 향후에 이 제도를 좀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노후 연금 준비가 좀 부족하시거나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은 계속해서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직 노년층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하루라도 좀 빨리 앞으로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좀 세워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부동산 쪽 관련돼서 본다면 뭐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동산 투자를 조금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면 향후에 뭐 어떤 그 개인적인 연금이라든가 포함해서 수익형 부동산이 어떤 큰 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살이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노후 대비를 좀 하신다면은 결국은 이런 어떤 자금적인 면에서 노인 빈곤층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듯 노후 준비를 위한 부동산 투자부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까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게요.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성공 투자의 첫걸음 시장 흐름 분석이란 주제로 4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들어드리고 또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저기 상계동 보람 아파트. 네. 예, 거기 좀 투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요? 몇 평형 고려하고 계세요? 28평형이요. 네,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투자 목적이라고 간략하게 주셨는데, 예. 지금 전세 끼고 이런 어떤 투자를 갭 투자를 예, 얘기하시는 전세 끼고 전세가 한 2억 5천 하는데 한 네. 7천만 원 정도면 예. 투자를 할 수 있어서 3년 후면 예. 그게 뭐 어느 정도 뭐 가능한지 3년을 보고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최근에 뭐 부동산 투자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이쪽, 거주는 어느 쪽에서 하세요?
지금 저 경기도 진접읍에 있는데요. 아, 진접이요? 예, 그럼 뭐, 네, 상계동 보람 아파트가 서울 지역에서 가격이 좀 제일 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상계동 지역이 제가 왜 여쭤봤냐면 최근 들어서 작년, 재작년 뭐 2013년 네. 이후로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거든요. 소형 단지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예. 많이 갭 투자를 했었고 또 지금 예.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뭐 창동이라든가 상계 이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어떤 예. 구체적인 안도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좀 더 갭 투자를 지금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최근 들어서 매수가 또 문의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예. 그런데 일단 뭐 지도를 보면서 말씀 또 드리겠지만 제 결론적인 생각은 예.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투자 목적이라면은 그렇게 큰 예. 기대보다는 약간의 어떤 상승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데 기간 예. 대비해서 그렇게 아주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년 후면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 여기 뭐 이 보람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뭐 예. 인근의 상계 주공 뭐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있지만 전부 다 8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제는 재건축에 연안에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기반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재건축은 추진할 수 있지만 사업성에 예.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게 무슨 얘기냐? 재건축을 했을 때 내 어떤 지분 대비 뭐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재건축 연한이 됐다고 해서 3년 후 오르겠다 이런 거는 조금 예. 맞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보람 1단지 옆으로 상계 예. 8단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예. 거기 뭐 재건축한다는 얘기가 예, 최근에 이 상계동 지역에서 지금 뭐 어떤 조립식으로 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일 먼저 추진을 했고 지금 이제 뭐 거의 2주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인근 보람 아파트 바로 옆이라 또 비교가 좀 될 수 있는데 결국 여기는 좀 저층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평대 아파트를 지금 사신다고 한다면 새로 지어지는 25평 아파트를 산다 하면은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해 보면은 한 4억 한 중반대 가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일반 분양이 곧 예정이 돼 있긴 하지만 평당 한 1,700만 원대 이렇게 좀 보도가 되기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첫 상계동 지역에서 첫 새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전문가들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분양이 이루어질 것인지 열기는 어떨 것인지. 그래서 뭐 지금 분양 앞으로 향후 지켜보는 과정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 보람 아파트에 이제 앞으로 재건축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대지 지분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 상계동 지역의 어떤 용적률을 봤을 때는 높지도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대지 지분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뭐 저 위쪽으로 있는 상계 14단지라든가 또 아래쪽 마들령 밑으로 해서 10단지, 11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지역의 대지 지분들이 조금 높긴 하고 뭐 다 그 외에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약간 보람 아파트가 또 대지 지분이 조금 더 있기는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입지겠죠. 그래서 역하고 거리도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지금 뭐 아래쪽이 개발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알아보신 가격이 아까 얼마나 그랬죠? 소형? 저기 28평형이 그 전세는 2억 5천이고 시세는 3억 2천 정도 하더라고요. 3억 한 초반대 정도 가죠. 결국은 뭐냐면 이 대지 지분도 좀 보셨나요? 대지 용적률이 197%인가 그렇게 돼 있던데. 대략 한 50%선 될 거예요. 뭐 한 13, 14평 정도 될 거로 보이는데 자 이렇다면은 결국은 추가 분담금이 또 고려해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일반 분양을 얼마에 할 것이냐 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비례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래서 무상 지분율이 또 책정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이 인근 단지를 봤을 때 발생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3억 초반에서 급격하게 막 4억대 가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분위기를 잡혀서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예.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뭐 추가 부담금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예. 일단 뭐 주변 시세하고 고려해 볼 문제지만은 그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기에는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앞으로 뭐 10년 이상이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 결국 투자금 대비 시간을 봤을 때 상승폭이 낮다라면 투자 가치가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갭 투자라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추격 매수 형태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주변에 지역 개발의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좀 우리 관망세, 그 조정 국면 이런 국면에 추격 매수로 들어가는 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조금 가시화될 때 들어가셔도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면 매수 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시점 자체는 지금 단기간에 1년, 2년 안에 어떤 개발 호재가 반영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람 아파트도 뭐 이게 89년인가 그렇죠? 아마 88년인가? 88년 예. 그러면 이제 내년 이후부터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일단 기반 어떤 연한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 이후 되면 이제 슬슬 어떤 이 상계동 전 지역, 상계동 지역이 주공아파트만 4만 세대예요. 그럼 이때 이런 전체적인 물량들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모든 지역이 다 급상승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좀 급등해서 좀 쉬어가는 피로감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급상승이 없다라면 조금 지켜보면서 뭐 내년 이후에 시간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년쯤 돼서 한번 다시 한번 어떤 사업 진행이라든가 재건축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 타이밍에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잘 참고하셔서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봤고요. 바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저는 20평 가양동인데요. 여기 네, 20평대 아파트나 15평대 아파트를 두 개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매도할 때 시기가 언제쯤인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어머니 가양동에 어떤 아파트 가지고 계세요? 네, 성지 아파트. 성지 아파트요? 네네네. 성지 아파트 지금 20평이랑 15평 모두 그 아파트인 건가요? 성지 아파트 그냥 20평대하고 네. 15평대는 세를 주고 있고요. 20평대는 제가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두 개를 갖고 계시네요, 지금. 2단지. 네. 가양 2단지. 근데 언제, 하나는 거주하시는데 또 네. 언제 사셨어요, 이 두 개 다? 하나는 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네네. 그래서 그건 세를 주고 있었고, 이제 이거는 내년이면 3년이 되는 거예요, 20평대는. 20평대 사신 지는 3년 되셨고요. 네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사셔가지고 많이 올랐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이렇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좋은 네. 시기에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좀 일찍 사셔서 차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죠? 그래서 네네.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드리면 지금 네.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상승은 왔는데 내년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매도. 네네네. 하나는 네. 파실 거잖아요. 하나는 네네. 실거주 하실 거고. 그럼 네네. 내년 시점에 아니, 두 개 다 팔면 어떨까 싶어서 팔고. 예, 두 개 다 매도를 네.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네. 아무튼 내년 시점에 매도 생각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상반기 정도가 좀 좋지 네네. 않겠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이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인근의 마곡지구라든가 이런 어떤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시점에 매도를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큰 폭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면 지금 그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 2단지 성지 아파트가. 그리고 이거 아시겠지만은 그 지금 성지 아파트가 작년에 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물론 아까 좀 전에 노원구도 그렇지만은 강서구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소형이 많아서. 그런데 그 성지 아파트 2단지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중에서 2등 했어요. 네. 제일 많이 오른 데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뭐 등촌동에 이제 주공 3단지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네, 데도 상당히 많이 오른 데고 결국은 뭐냐면 인근에 마곡지구도 있고 또 네. 주변에 어떤 그 소형 단지가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 소형을 많이 찾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고 실수요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격이 올랐는데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네. 뭐 한 1억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죠?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관망세로 좀 접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근데 네. 내년까지 좀 괜찮다고 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옆에 있는 마곡지구 업무시설들이 올 하반기 내년 후년까지 이렇게 좀 많이 좀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보다는 조금 더 좀 좋은 여건에서 매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기 급상승이기 때문에 더 차익이 크지 않을 거로 보여지니까 일단 네. 보유보다는 내년 정도에는 한번 갈아타는 다른 지역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종목을 한번 바꿔보는 이런 전략 한번 세워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혹시 재건축은 언제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안 들렸는데 어떤 거죠? 재건축은 언제 재건축은요. 네. 사실은 지금 가양 2단지 같은 경우도 90년대 초반이잖아요. 아직 네, 시간 네.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확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일단은 매도 시기 그거 보면서 5, 6년 또 갖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네네. 재건축이 된다고 해서 아까도 그랬지만은 다 그렇게 막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은 내년 매도 타임 잡으세요. 네, 시청자님. 네, 또 궁금한 점 감사합니다.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183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방송을 보면 소형주택에 투자하라는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소형주택의 정확한 기준이 뭘까요? 또 소형주택을 살 만한 유망 지역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거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소형주택의 기준이 뭐고 유망 지역은 어딘가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소형주택이라 그러면 뭐 말 그대로입니다. 소형 아파트, 소형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은 이제 소형주택이라고 네.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세대주택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제 빌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물론 뭐 다세대주택이라는 게 좀 어떤 그 큰 주택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드렸듯이 1, 2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이제는 어떤 그 아파트, 소형 아파트의 대체 종목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는 우리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과거 빌라나 연립의 어떤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이제는 어떤 내부 사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준 아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을 갖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수요층들은 1인 2인 가구가 계속 급속히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좀 유망 종목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네. 또 유망 지역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어떤 이런 소형주택이라면 어디를 가장 많이 사는 곳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딜까요? 과연 서울의 외곽이 아닌 업무시설이 많은 이런 중심권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내에서도 공급이 좀 많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공급과 또 수요를 좀 잘 파악을 해서 들어가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심권 지역의 어떤 수익 어떤 약간의 어느 정도 차익은 지금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 더 구체적인 거는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좋은 지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미나가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주제로 열리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야겠죠.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성공투자의 첫걸음, 시장흐름 분석이라는 주제로 4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분은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입니다. 돈 될 만한 부동산 정보들 오늘도 모아봤는데요. 관련해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077-6394번 지금부터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갑진 부동산연구소의 박진주 팀장, 서진 부동산연구소의 성대웅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세 군데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박진주 팀장님, 오늘 어느 지역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강남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강남의 적은 금액으로 소액 투자를 해보시면서 강남 한가운데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끊임없는 개발 호재와 많은 직장인 수요층으로 인해 차익과 수익을 동시에 누려볼 수 있는 안정성이 검증된 연금형 부동산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잠시 뒤에 가보도록 하겠고요. 성대웅 이사님께서는 오늘 어느 지역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과거에는 배드타운 이미지가 짙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업무 밀집 지역으로 재탄생되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많은 개발들이 이제 시작되는 송파구 방이동 지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8년도 말이 된다면 바로 내 집 앞에 황금노선인 9호선이 개통됨으로써 큰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송파구 방이동 지역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 청량리역 인근으로서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된다는 것은 투자의 타이밍과 투자의 적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투자의 적기가 형성되어 있는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남과 강북 아우르는 부동산 정보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가볼 곳은 송파구 방이동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몽촌토성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4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예상됩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될 입지적인 여건부터 분석해 볼게요. 방이동의 입지는 어떻습니까? 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송파구 방이동 네. 지역입니다. 본 물건은 8호선 몽촌토성역 도보 5분 6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8호선 방이역 또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실 점이 2018년도 말이 된다면 내 집 앞에 황금노선인 9호선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노선인 9호선이 신방이역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9호선이 개통한다는 점은 큰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가진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망 정말로 잘 갖추어진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 물건지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왕복 10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송파대로와 올림픽대로, 외곽순환도로, 동부간선 도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들을 이용하시려면 용산과 서울역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수서 SRT 노선이 개통함으로써 바로 내 집 건너편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곳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에서 도보 10분만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얼마 전에 개장을 한 제2롯데타운과 더불어 가락시장, 문정 법도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미래신논지 큰 개발의 축 틈 사이에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물건지 주변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잘 형성되어 있어서 아이들 키우기에도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아산병원과 롯데백화점, 가락시장, 방위 재래시장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물건지 입지 여건 중에서 가장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약 48만 평이나 되는 올림픽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문화와 예술의 응집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보 10분만 올라가시게 되면 석천공원 또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곳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발 호재 봐야겠죠. 송파구 또 방이동에 영향 미칠 만한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 말이 된다면 바로 내 집 앞에 황금노선인 9호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신방이역이 개통됨으로써 큰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간에 9호선 주변이 들어왔는 지역에 투자를 했었으면 성공적인 투자를 열어가실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9호선 황금 노선들 많은 개발이 일어나는 삼성권역과 강남, 서초, 김포까지 이제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고 바로 내 집 앞 2, 3분 거리에서 개통이 된다는 큰 장점을 가진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얼마 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제2롯데타운이 개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 경제 유발 효과만 2조 1천억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고용 창출 인원도 2만 1천 명으로서 계속해서 인구 밀집 지역으로서의 재탄생이 되는 곳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현재는 오래되었던 가락시장이 현재는 50% 이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이 진행 중인데요. 2018년도 말이 된다면은 이 업무동과 판매동뿐만 아니라 5개의 그 테마동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가락시장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테마동으로 됨으로써 많은 유입 인구 바라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문정법조타운이 3월에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부지법과 지검이 입주하였고요. 올해 말까지는 미래역 신한합 단지까지도 추가적으로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주 인구만 3만 5천 명의 예상 고용 창출 인원이 2만 명입니다. 이 법조계 인사들, 고퀄리티의 직장 임차 수요들 만나보실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얼마 전에 수서 SRT 노선이 개통이 됨으로써 이제는 편리하게 광역 급행 노선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많은 개발들이 집약체계로 발달이 되고 있고 예전엔 과거에는 이제는 배드타운 이미지는 지우셔야 됩니다. 이제는 업무 밀집 지역으로 재탕생되는 송파구 방이동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의를 보여주시면서 방이동 지역에 대한 매력을 어필해 주셨고요. 보니까 4월 준공 완료가 이미 됐어요. 네. 따끈따끈하네요. 어떻게 그렇죠. 지어졌나요? 바로 월요일 날 준공이 된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룸 구조입니다. 6층 중에 5층의 그 로얄층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방, 거실 구조, 거실, 방으로 된 3베이 구조입니다. 또한 강남 상구에 어울릴 수 있는 내외부 자재로 고급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사진 실사진입니다. 고급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나 쿡탑 시설 기본적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 CCTV는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1층에는 피로티 주차장을 두므로써 주차까지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시행사에서 사후 관리까지 맡을 예정입니다. 그간에 지방에 계셔서 사후 관리 힘들었던 분들에게 안성맞춤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격 봐야겠죠. 가격적인 메리트도 함께 갖췄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습니까? 본 매물 매매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2억 4,500만 원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3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이겠고요. 저금리 시대에 월세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90에서 100만 원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5,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할 때는 그렇다면 어떤 점 유의하면 좀 더 안전한 투자할 수 있을까요? 네, 선분양 매물이었으나 이제는 준공이 떨어짐으로써 후분양 매물입니다. 두 눈으로 꼼꼼하게 따져가시면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래도 임장활동 철저히 하시면서 두 눈으로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투자하시는 습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부동산 정보는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번에는요. 박진주 팀장과 함께 강남구 그 안에서도 논현동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5층 건물 내 4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역시나 입지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그 안에서도 논현동 지역 입지 어떻습니까? 네, 입지 굉장히 역세권에서 굉장히 근접한 매물인데요. 본 건물은 9호선 급행열차의 정차역인 그 신논현역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을 뿐만이 아니라 2호선인 강남역, 7호선인 논현역, 3호선인 신사역까지 모두 도보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다중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하철 노선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수도권으로 다양한
이동이 가능한 80여 개의 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노년 버스 정류장도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상의 대중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본 물건지의 좌측편에는 하루에 100만 명이 이용한다는 강남대로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역삼과 삼성으로 연결해주는 봉은사로 등의 주요 도로가 접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등 이런 도로들이 가까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서울 교통의 최고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바로 아래편에 위치해 있는 서울의 최고 상권이라 할 수 있는 강남역의 상권을 모두 누려보시면서 논현동의 특색 상권이죠. 24시간이 부족한 논현동 먹자골목 라인, 그리고 강남에서 찾아보기 조금 어려운 재래시장까지 모두 도보로 가까이에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타 어느 지역과 비교해 보신다고 해도 굉장히 편리한 생활권을 갖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노년초등학교에는 수영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 등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가시설 또한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근에 차병원이라든지 성모병원 등의 대형 병원들도 가까이에 있어서 수준 높은 의료시설 같이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인근 크게 보자고 하면 우측으로는 청담동이, 좌측으로는 반포동, 위쪽으로는 신사동,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강남이 위치해 있으면서 그야말로 강남 중심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면서 강남 중심 업무지구의 배후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20, 30대 직장인 수요층 굉장히 많고 풍부한 밀집이 되어져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물론이거니와 황금성과 희소성까지 갖춘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남구 논현동의 입지 일단 분석해봤고요. 강남구에는 사실 개발호재 굉장히 많잖아요. 논현동, 이 다세대 주택에 뭔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개발호재 뭐가 있을까요? 네, 강남이다 보니 개발 호재들 굉장히 밀집이 되어져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역시 내 집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는 교통호재인 9호선의 연장과 신분당선의 연장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내 집 바로 앞의 교통호재들은 그 집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는 한강변을 따라서 서울을 동서로 연결을 해주면서 강남권의 진입을 굉장히 용이하게 해주는 황금 노선인 만큼 집가 상승에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친 바 있고요. 종암운동장에서부터 강동구 둔촌동에 이르는 3.2km 구간에 8개 정거장이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넓은 지역에서 강남권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신분당선의 경우에는 현재 광교 신도시에서부터 강남역까지만 운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으로 인해 신논현역에서부터 논현역, 신사역을 거쳐 용산까지 연결을 해줌으로써 용산에서 앞으로 강남권을 진입하시는데 약 15분에서 20여 분으로 단축이 될 뿐만이 아니라 신논현역의 경우에는 현재 단일 역세권인데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호재로는 본 물건지 오른편에 위치해 있는 차병원 사거리 인근의 의료관광 특구 지정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건물 전체적으로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기도 했지만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치가 됨으로써 특색 있는 상권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월세 등의 임대차 가격이 상승되게 되어 많은 수익률의 상승까지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강남의 최대 개발지인 삼성동 한전부지도 말씀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이곳에는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신사옥인 105층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서게 되면서 삼성과 잠실 일대의 복합 마이스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서 영동대로 6개 철도 노선의 복합 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계획인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도 맞물려서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될 예정에 있는데요. 이 사업 공사비만 해도 2조 6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개발 사업으로서 이 인근 주변 지역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 구간에 이르는 6.4km의 구간에 지하화하는 사업으로서 교통 해소의 완화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지상 공간의 넓은 공원과 상업시설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일대 큰 변화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 익히 들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도 많은 호재들
소비들 내 집 바로 앞에서 내 집 바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높아지는 전월세 가격으로 인한 수익률 상승 그리고 집가 상승 동시에 누려보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논현동의 매력 자세하게 분석해봤고요. 건물 볼 텐데 이 부동산 정보 역시나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나요? 네, 올해 1월에 지어진 본 건물은요. 앞에 4m와 6m 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 건물로서 개방감이라든지 채광 그 어떤 건물과 비교해 본다고 해도 단연코 최고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계열의 인테리어로서 현재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은 실사진이신데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의 기본 옵션들이 오피스텔처럼 기본 빌트인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것을 엿볼 수 있겠고요. 또 5층 중에 4층의 로열층으로서 방 2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로서 그 3베이 구조 형태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또한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 CCTV라든지 엘리베이터, 무인 택배함 등의 보안 시설 그리고 편의 시설 등 당연히 잘 갖춰져 있고요. 시공사에서 체계적인 사후 관리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지방에 계신 투자자분들이나 혹은 관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적합한 매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가격을 봐야겠죠. 가격적인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으로 전세 3억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 5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는 2천에 13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지며 대출 가능 금액 2억 4천만 원으로 월세 시에는 실투자 금액 9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격 정보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투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유의사항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네,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이 검증된 곳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한테 꼭 맞는 재무 설계 전문가 통해서 꼼꼼하게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 지어진 건물이니까요. 직접 나오셔서 건물 꼼꼼히 살펴보신 이후에 투자해 보시라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보시죠. 자, 강남권 정보 이제 2개 만나봤으니까요. 강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역 동대문구 용두동 가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8월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원,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예상됩니다. 용두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입지 분석부터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입니다. 용두동,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용의 머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용두동은 용두동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청량리 4구역, 즉 집창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름값을 하지 못했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턴이 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집창촌, 청량리 집창촌이 이주와 철거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재탄생되는 용두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2호선 용두역, 동대문 구청역이라도 불립니다. 도보 2,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 1호선 청량리역 또한 도보 7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용두동 바로 앞쪽에는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위에 홈플러스가 입지해 있습니다. 동대문구 내 용두동에 관공서가 입지해 있는 것만으로도 용두동이 동대문구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청량리역 앞쪽에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CGV가 이점에 있어 이 또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본 물건지에서 2, 30초만 바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6차선 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 6차선 도로 신호등 딱 한 번만 건너시게 되면은 퇴근 후에 산책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용두공원과 더불어서 바로 아래쪽에는 청량감을 한층 더해줄 수 있는 청계천까지 흐르고 있어서 최적의 휴식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경희대학병원과 고려대학병원, 성바오르병원을 필두로 한 차원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용두동 지역은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국내 최대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10여 개 이상의 재래시장을 바탕으로 풍부한 임차 상인들 만나보실 수 있으시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고려대학교와 서울시립대, 한양대학교, 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대학생 임차 수요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알턴이 뺀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음으로써 예전에는 없었던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부모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인기 있는 지역으로 급상승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물권지 주변으로는 동부가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를 이용 시에는 강남까지도 20-30분 내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입지 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동대문구에 관련해서는 관심이 사실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활발하게 뭔가 진행되고 있는 개발 호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 청량리 재정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셔도 됩니다. 이 청량리 4구역 이제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청량리 4구역에는 65층 규모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롯데건설 측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호텔과 공연,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청량리 4구역 바로 옆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동부청가시장 부지도 재정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50층에서 58층 규모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 동부청가시장 바로 옆쪽에는 성바오로병원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 성바오로병원은 2019년도에 60층 이상의 재건축이 됨으로써 새로운 의료시설로 탈바꿈이 진행됩니다. 이제는 청량리역 인근 2020년도가 되면은 60층 이상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함으로써 스스로 자적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로 재탄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이러한 개발들이 바로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2018년도 평창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에 발맞추어서 2017년도에 개통 예정인 KTX 노선 빼놓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운행할 예정이고요. 본 노선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제는 강릉까지 50분 거리로 약 50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셨습니다.